안녕하세요.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의 미른선입니다. 생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흘러가는 대로 생겨먹는 것이다. 세상 곱고 아름다움에 취해만 살다 보니 어느덧 밋밋한 얼굴로 변해가고 남는 건 사리 같은 딱딱한 연자유. 물속 침침한 곳에서 얼마나 견뎌왔는지 숨쉬기조차 힘든 곳에 습한 뿌리를 내리며 숭숭 스스로 마음의 구멍을 내는 인고를 겪는다. 그리곤 뿌리로 힘을 모아 밀어올린 꽃대는 귀하고 가장 우아한 잣대를 드러낸다. 때때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여잡고 고뇌하고 사색하며 또 다른 희망을 찾아 많은 노력들을 하며 살곤 하죠. 여기 한편의 시를 쓰며 수많은 인고의 세월들을 이겨내고 더 멋진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시인과 함께하는 시냇물. 오늘의 첫 곡 켄 라즐로의 투나잇 들으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음악에 앞서 소개해드린 글은 오늘의 초대 시인이신 산여울 신순이님의 연꽃 시 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함께 만나볼 신순이 시인은 경북 봉화 출신의 시와 시조를 쓰는 시인이십니다. 민주문학회 부문으로 등단하셨고 글방문학회 감사 한국문예 작가의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시인을 만나보기에 앞서 시인의 시를 낭송가 송정우님의 목소리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어머니 신순이. 고향은 어머니입니다. 고향집도 어머니입니다. 온 세상을 두루다니고 폭풍 위의 들풀처럼 온갖 세파에 시달리다 일어나도 참을 수 없는 고비를 몇 차례 지나서도 머리가 희끗거리는 중년을 지나 내 손등이 어머니처럼 주름지고 있어도 어머니는 나의 집입니다. 깊은 그리움 속 그곳은 먼 하늘처럼 떨어져 있으나 아주 가까이 속눈썹의 글썽이는 눈물 속에 있습니다. 어머니,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어머니. 고개를 숙이고 있으나 가슴에 품으신 마음, 살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었던 그 마음. 그 상황이 되지 않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찢겨 너덜거리는 마음 알아보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란 함부로 단정짓지 못하는 것임을 알아갑니다. 만신창이 되고서야 한 줄기 빛 같은 구절 한 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아갑니다. 어떤 일이든지 인생의 선로 위에 그려진 그림은 모두가 선물인 것을 말입니다. 구겨진 얼룩도 반듯한 색깔도 모두가 삶인 것을 압니다. If you search for tenderness, it isn't hard to find. You can have the love you need to live. But if you look for truthfulness, you might just as well be blind. It always seems to be so hard to give. Honesty is such a lonely word. Everyone is so untrue. Honesty is hardly ever heard, and mostly what I need from you. I can always find someone to say they sympathize if I wear my heart out on my sleeve. But I don't want some pretty face to tell me pretty lies. All I want is someone to believe.
can have security until the bitter end. Anyone can comfort me with promises again. I know, I know, I know. When I'm deep inside of me, don't be too concerned. I won't ask for nothing while I'm gone. But when I want sincerity, tell me where else can I turn? 'Cause you're the one that I depend upon. Honesty is such a lonely word. Everyone is so untrue. Honesty is hardly ever had, and mostly what I need from you. 낭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빌리 조엘의 어니스트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초대 시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산여울 신순이 시인입니다. 네. 산여울. 와, 호이신가요? 아니면 아명? 네, 아호라고 해요, 보통. 아, 그걸 누가 지었어요? 제가 지었어요. 아,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네, 어린 시절 저희 고향이 산골짜기였는데 동네 아이들과 또 동생들과 그 산골짜기에서 졸졸 흐르는 물, 그거 늘 생각나서 고향 생각하면 그 골짜기가 생각나요. 그래서 제 아호로 지었습니다. 지금 소개를 받기로는 시인이며 또 시조 시인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선생님. 네.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시조 그러면 옛날에 그 봤던 그 우리 국어책에서 많이 봤던 거 그 시절 생각했는데 선생님 시조십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문학에 깊은 지식은 없는 사람한테 만약에 시와 시조의 차이점 이렇게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시는 보통 우문시라고 하는데 뭐 자유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장르가 나눠지지만 또 시조는 이제 운율에 따라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려를 기울여야 하고 거기에 적절한 시어를 같이 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 아, 그래서 그 시조 운율이 3-4, 3-4, 3-4, 3-4, 3-5, 4-3 이렇게 해서 이제 되고 연시조를 하면 그렇게 2번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3번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용상은 뭐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부분은 본인이 쓰면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 일기를 쓰듯 이렇게 네. 나의 스토리를 쓰다가 시인 됐다 그러는데 누구나 시인의 꿈은 갖고 있는데 시조 그럼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선생님 시조실 보니까 얘도 시처럼 좀 편안하게 쓰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꼭 한자어가 있는 시조만 생각했는데 순수 우리말로 참 예쁜 시조를 쓰셨다 생각이 드는데 본인 생각에는 시와 시조 쓰실 때 어떤 차이가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시는 어쨌든 처음에 등단하고 시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월하다는 느낌이 그쵸.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시조는 우리가 처음에 그 등단해서 한 그곳에서는 한자나 뭐 고사성어, 사자성어 그런 거
넣지 않고 아, 오히려 넣지 말고. 네, 순 우리말로 이렇게 전격으로 써야 한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게 새로운 지조의 어떤 문화라고 해야 되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예, 자칫하면 그냥 글자 늘여놓기로 갈 수도 있는데 네. 숫자 유격만 맞춰서 음. 또 그렇게 하면 또 주의를 받으니까 약간 쉽지 않았어요, 창작이. 그러네요.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그다음에 노력이 있었는지가 네. 올곧이 다 이 시조집 안에 들어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너무 표지가 예뻐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까 낭송가 송종님이 나의 어머니라는 시를 낭송해 주셨거든요. 네. 그 나의 어머니 시는 어떻게 탄생됐을까? 그 탄생 배경이 궁금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정사가 있겠죠. 그렇겠죠. 누구나. 어머니 하면 많은 네. 생각들이 오고 갈 텐데 선생님의 그- 어머니는 또 어떤 분이셨을까 궁금합니다. 그 산골에서 전쟁 끝나고 아버지를 만나서 그 우리 동네는 이웃이 참 멀리 가야지 돼요. 멀리 가야 그 봉화가 바로 옆집에 이웃이 아니라 한 동네가 있어도 띄엄띄엄 집이 있는 진짜 곳은 산골이군요. 네. 네. 밤에는 별만 보여요. 오. 근데 이제 어머니의 삶을 우리가 클 때는 몰랐어요. 제가 클 때는 엄마는 당연한 거였고 우리 필요에 따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신 후 제가 또 그 나이가 됐을 때 가정에 살면서 자녀한테나 남편한테나 모든 일은 이렇게 내가 품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그 부분이 네. 아, 엄마가 그때 그래서 이랬구나. 우리가 사춘기 때 엄마한테 막 못된 소리도 하고 그랬던 것이 엄마가 아무 말 못하고 참아내고 하셨던 게 지금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 엄마도 이렇게 해서 참아내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네, 아마 그 어머니에 대한 시인님의 그 마음이 오롯이 전해지는 그런 시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시도 소개하지만 음악도 함께 감상할 시간이거든요. 우리 음악 하나 감상하고 또 이야기 이어갈게요. My baby wears his heart on his sleeve. He wears a look on his face that says,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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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it. Everything he wants, love it. Everything he wants, I just can't hesitate when he wants what he wants. Oh chaka, oh chaka, oh chaka.
네, 함께 들으신 곡은 드나 썸머의 로메오였습니다. 아, 시님, 그 시 중에서 보면은 좀 무게감도 있고 또 우리가 자칫 지나쳐버릴 그런 사물들의 모습도 굉장히 정교하게 쓰신 내용도 많거든요. 근데 시의 주제는 주로 어디서 찾으실까요? 제가 등산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연을 보고 그때그때 느끼는 그 부분에서 찾을 때도 있고 혹은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 어떤 타인의 어떤 모습을 봤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글로 옮겨 적는 또 그렇게 시를 쓰기도 해요. 그러면 자연을 보고 또 어떤 사건을 접하면서 난 제일 궁금한 게 시인님들한테 근데 나도 느낀단 말이죠. 근데 그게 글로 옮겨지기까지는 쉽지가 않은데 그게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정말 궁금하단 말이죠. 그쵸. 창작을 해야 되는데 창작은 어쨌든 심상이 있어야 하고 일반 수필이나 뭐 그런 일기하고는 좀 다르게 심상을 참 넣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아, 네. 선생님의 노하우를 하면 그 사람의 입장, 네. 역지사지를 한번 경험해보자. 네. 그래서 간접적이지만 상상도 해보고 또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의 심정도 데워보고 또 제가 또 아파봤으니까 아픈 심정을 헤아리고 그게 아마 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럼 타인에 대한 이해도와 관찰이 또 남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그렇게. 우리는 아마 지나쳐버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을 선생님이 좀 더 정교하고 깊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시선을 가진 것 같습니다.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거는 네.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후천적으로 살다 보니까 얻어진 어떤 태도일까요? 후천적일 것 같아요. 아. 어릴 때는 뭐 철 모르고 그냥 지내왔는데 살면서 이렇게 저는 조금 안주하기보다가 요런 건 좀 어떨까 저러면 좀 어떨까 이렇게 좀 나아가서 더 나은 방법을 찾는 예, 그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도 글 쓰는데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글도 따뜻했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훨씬 따뜻한 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시를 쓰고 또 이렇게 시인으로 등단하기까지 나에게 영향을 준 인물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다면 또 우리 청취자님께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존경한 분이 있는데 여러 분야에 많은 분이 계시지만 저는 도정환 시인님을 존경합니다. 아, 네. 네, 제가 알고 그렇게- 있는 도정환 시인님이시죠? 네. 네네. 그분의 담쟁이라든지 또 멀리 가는 물 이런 시들을 보고 암송도 해보고 많은 위로가 됐었어요. 아, 직접 네.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건 아니더라도 그냥 네. 시만 접했어도 그게 위로가 되었다. 네네. 아, 왜 그러냐면 그 작품을 읽다 보면 그분의 감성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거든지 예, 그분이 어떤 취지에서 이런 글을 썼겠다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어려울 때 있기 때문에 멀리 바라봐야 하고 담쟁이도 작은 뿌리들이 그 얼마나 어렵게 나가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쉽게 가는 인생 없듯이 한 발 이렇게 나가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힘이 됐고 나도 이런 글을 좀 써봐야 되겠다 그런 도전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네. 시인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말이 갖는 힘, 그리고 글이 갖는 힘을 다시금 느낍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심장에 칼보다 더 무섭게 박히기도 하는데 또 누군가의 글은 또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살려내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하는 거네요.
또 지금은 그렇죠. 거꾸로 이제 시인이 네. 되셨잖아요. 네네. 그럼 독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거꾸로 읽혀지는 선생님의 시를 누군가 읽고 위로를 받거나 또는 이렇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시인으로서의 각오 아니면 우리 독자들에게 나는 이런 시인이고 싶어요라고 하는 어떤 본인만의 어떤 마음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좀 1집은 사람들이 많이 슬프다고 그랬어요. 풍경이 있는 자리 내용은 아무래도 첫 시집이다 보니까 제 감성이 많이 들어가서 제 개인적인 그런 감수성이 많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읽으면 너무 슬프다고 그래요. 오. 그리고 또 반대로 따뜻하다는 말씀도 하세요. 그 두 번째 시집은 조금 더 야물게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저의 성장이죠, 뭐. 그 세 번째 시집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소재를 다룰 수 있는 그 조금 더 커가는 이제 그런 시조집이었고, 네. 제가, 어떤 시인의 시를 읽고 위로가 되고, 내가 기운이 나서 또 생활 속에서 또 이렇게 활기를 찾듯이, 제 시도 슬프고 어렵고 하지만 누군가는 공감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바람으로 좋은 그런 새로운 그 마음으로 다잡는 그런 시를 그런 시를 좀 또 쓰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위주로 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저희가 이렇게 시도 소개하지만 음악도 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우리 시인님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 함께 감상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신청곡을 권하실 건지요? 네, 임재범님의 비상. 아, 임재범의 비상? 네.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출퇴근 시간에 자주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고 오, 네, 마음이 우울할 때 들으면 기운이 솟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제목부터.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시인의 신청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임재범이 들려주는 비상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은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보이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을 되는 거야. 힘겨웠던 방황. 네, 시인의 신청곡 함께 감상했습니다. 그 시 창작의 시간 지금 직업이 있으시니까 언제 그렇게 시를 쓰실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일 갔다 오면은 주로 피곤하니까 잠을 일찍 자요. 아, 그 새벽에 한 2시나 3시 깨면은 또 못 자요. 또 갱년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때 이제 조용할 때 모두가 잠들어 조용할 때 이제 떠오르는 그때 창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물을 보고 사람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이 사실 우리 머릿속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그 순간순간 메모를 해놓기도 하고요. 아, 메모 습관이 네. 있으시구나. 아. 또 이제 어떤 곳에서 쓰다가 마무리 못한 거 그거 마무리한 그때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정말 또 이제 그 공모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제를 주니까 그 주제에 맞게 쓰는 또 그런 또 어려운 작업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 맘대로 쓸 때는 제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되는데 음. 또 어떤 공모전에는 주제를 주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주제에 맞춰서 어떻게 써야 되나 이제 그거는 조금 한 며칠 걸려요. 며칠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궁금해서 그런 공모전을 딱 보고 나서 주제 이제 생각을 하고 쓰기 시작한다. 선생님 이제 몇 개월 걸린다 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상을 하신 작품도 있겠죠? 주제 정해준 곳에서는 아직 못했어요. 아. 도전은 해봤는데, 네. 거기 사시는 분이 그쪽, 지역에 유리하구나. 지역에, 그 유리하고, 왜냐면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 내면을 자아내는데 그분들이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유튜브나 어떤 그곳의 어떤 특징이나 어떤 인물이 있다면 인물이나 이제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서 하지만 그래도 부족해요. 거기 네. 삶을 그쪽에 살았던 분들이 더 우세해요. 아, 아무리 그런 제가 면에서. 한다고 해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살면서 했던 분이 더 우세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지역 사회에서 유리한 것 같은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찾지 못하는 네. 내면과 그게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그게 나는 시인으로 타고난 것 같아? 아니면 만들어진 것 같아?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만들어졌다고. 그럼 스스로 제가- 만든 거? 아니면 환경이 만든 거? 어떤 거에 가까울까요? 환경이 만드는 거. 그렇다면 그 환경이라는 것이
막 우리한테 막 아주 해피하고 막 즐거움만 인 건 아니고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 부분에서는 환경에 감사해야 될까? 아니 실제로 네. 다른 그러니까 우리 굳이 시 아니라도 네. 예를 들어서 음악, 미술 이런 걸 봐도 대체로 시대가 어렵고 굉장히 암울할 때 대작들이 탄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가 크게 생각할 때 시가 문학이라는 장르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문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미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시인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크죠. 음. 문학을 할 때와 안 할 때 또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글이란 생각의 세계는 누구도 타치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문학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교류하면서 시집을 통해 또 상대의 삶도 읽어내면서 그러니까 서로 감성 교환이라고나 할까? 감성 그 교환. 기록을 통해서 음흠. 그래서 또 그분이 의미 부여하고 있는 건 또 뭘까? 그러면 어느새 그 서로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 또 뭐 우주 공간의 어떤 거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자유로움으로 네. 시라는 거에 그 문학이라는 거에 통해서 자유롭게 이제 어느 곳이든 이렇게 다닐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것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참 크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아까 처음에 그리운 어머니에 관한 시를 들었는데 또 다른 시 한 편 감상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권할 만한 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사라져가는 만남에도 바람은 일고. 와, 네, 그럼 낭송가 송정옥 님의 목소리로 시인님의 시를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져가는 만남에도 바람은 일고. 신순희. 내부의 갈등은 외부의 큰 행사를 통해 힘을 모은다. 공포의 밑바닥, 죽음마저 문을 여는데 민들레 깃털되어 높은 벽 날아올라 넘어가자. 허풍도 쾌락도 사라져가는 문화. 또 다른 향기와 맛으로 부드럽게 만들어보자. 우연이 아닌 만남 형성되고 떠나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진실은 편이 없듯이 공정함을 바라며 굳이 시선 고정을 하지 말자.
그대 생각은 아주 먼 곳에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갈 때 마치 넋이 빠진 모습으로 난 몹시 담담한 마음으로 그대를 보냈어요. 그대는 내 곁에 없나요? 그대는 먼 곳에 먼 곳에 있나요? 낭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마음과 마음의 그대 먼 곳에였습니다. 와, 시 제목이 굉장히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라져가는 만남에도 바람은 일고. 어떤 일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쓰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 그런 전반적인 것에 관심이 가요.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까 또 직장을 벗어나서 사회의 흐름도 보게 되고 우리가 만났다 헤어졌다 이런 속에서 많은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다시 만날 사람도 있고 또 아예 끊어질 인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마음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게 좀 마음의 이제 숙제거리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든 것이 한 시대로 왔다 한 시대로 나가는데 그 과정에 서 있는 게 이제 우리잖아요. 네. 어떤 지점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또 어떤 지점에 또 계속 향하여 나간다는 것도 어떤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알쏭달쏭한 그 자신의 서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러면 현재를 어떻게 내가 잘 이기고 넘어가야 될까? 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써봤습니다. 최근에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시집 하나를 내가 사서 이렇게 혼자서 감상하며 읽었고 좋은 조용한 곳에서 서재에서 또는 조용한 찻집에서 감상을 하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낭독과 낭송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낭송 문학회가 되게 많고 또 실제로 낭송회 하는 행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를 바라보는 시인의 입장은 어떠실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좋습니다. 시인 낭송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어쩌면 그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이제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도 제가 서울미래예술협회가 거기 낭송협회거든요. 저 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들어요. 들으면 그분들 참 표현하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게 잘하세요. 네. 그 다른 사람의 시이지만 그거를 전달하는 그 시를 감성 깊이 느끼고 그걸 전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저희 이 시가 흐르는 냇물 방송이 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시를 쓰고 계시고 또 그 시를 입으로 낭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낭송가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함께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시를 감상하며 또
더욱더 독자들에게 청취자에게 다가가는 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자그마한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됐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하죠. 네. 그래서 그럼요. 함께 계신 선생님이 너무나 기쁘고 또 저희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또 우리 청취자들이 또 우리 시인님의 시를 사보는 독자들이 선생님을 어떤 시인으로 또 기억하면 좋을지 또는 나는 이렇게 시를 쓸 테니까 내 시를 이렇게 감상해 주세요 라는 바람이 있다면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저의 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 닿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래 주십시오는 못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어떤 그런 단계에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 있고, 그렇지만 이제 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제 글을 읽고 제 시를 읽고 조금이나 좀 위안이 되고 또 새 힘을 얻는데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산여울 신수님의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또 기쁨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시인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인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 그대 눈을 보면서 꿈을 알았죠. 그 눈물 속에 흐르는 나를 보았죠. 우리대로 길을 떠나요. 내 삶을 위해 주어진 모든 시간을 늘 그대에게 바치려 하고 있어요. 우리대로 길을 떠나요. 마음껏 소리치며 저 물보라를 보면서 길을 떠나요. 우리대로 길을 떠나요. 그 메말랐던 가슴을 흠뻑 적시며 저 물보라를 보면서 길을 떠나요. 우리대로 길을 떠나요. 들으신 곡은 최진희의 물보라였습니다.
그렇게 잠잠히 흘러가리라. 주변이 아무리 날 어렵게 할지라도 투명하게 드러나거나 희뿌옇게 가려지거나 얼음을 방패막으로 삼으면 되지. 굳이 숨을 이유는 없지만 눈보라가 밀어닥치는 날에는 그처럼 평안할 곳도 있으리. 물고기들과 자갈들과 겨울잠 자는 개구리들 품에 안고 있으면 이 또한 행복이지. 혹한이 드리워져 있을 동안은. 네, 혹한으로 온 연못이 꽁꽁 얼어붙은 듯이 보여도 그 안에서는 작은 물고기들과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생물들이 평안히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네 삶 가운데서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혹한과 매서운 추위가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평안과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들려드린 글은 오늘의 초대 시인이신 산여울 신순이님의 얼음 밑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시인인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만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시냇물, 이제 마무리로 장정희의 동해의 꽃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작의 연홍식, 구성의 황보양선, 진행의 민은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싣고서 갈래 나의 꿈 동해의 꽃 행복을 싣고서 갈래 어야디야 사랑아 내 강산 폭도 정도 주고 행복하게 살 거야. 성북도 사랑을 싣고서 갈래 나의 꿈 동해의 꽃 행복을 싣고서 갈래 어야디야 사랑아 내 강산 폭도 사랑 주고 정도 주고 행복하게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